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, 조금 슬픈 주제, 남자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, 남자 연봉에 대해서 여자들이 고민을 하면, 뭐, 안 봐도 뻔하잖아. 어머, 오빠! 지금 제 남자친구가요, 연봉 얼마 버는데, 이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을까요? 약간, 이런 느낌이지. 아니면 아니나 다를까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사연이고요. 그리고 저도 이게 유튜브 하다 보면 상담 같은 거 치킨 2마리씩 받고 해주고 있잖아.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여자분들한테 많이 와. 생각보다 여자분들한테 고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, 남자한테도 오거든. 그래서 뭐, 이게 투자 상담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, 요새는 또 연애 상담이 또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. 그러다 보면, 나도 내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야. 남자에 대한 데이터, 여자에 대한 데이터인데, 근데 확실히 좀 질적으로 많이 다른 느낌이 있어.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고민하냐 하면, 일단은 지금 내 상황에 결혼을 추진하는 게 맞을까? 결혼을 지금 내 상황에 대해 갖고 좀 뭔가 안정적이진 않은데 이걸 고려해도 될까? 이런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이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을 올 때는 이 여자의 레드 플래그를 다 적어놔. 이 여자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피해식이 조금 있고 이 정도인데 어반이요 이 정도인데 이거 제가 결혼하면 줏대일까요 줏대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에 가까워. 실제로 그렇고 남자들은 그런 느낌에 가깝다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내가 고를 수 있는 옵션에서 거의 최고의 남자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항상 물어봐.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질적인 차이지.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에 가깝고,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랑 결혼했을 때 줏대진 않겠죠. 약간 줏대진 않겠죠.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뭐 팔자를 고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사실. 그럼 뭔가 남자한테 신데렐라 스토리는 100명 중에 뭐 한 5명도 안 될 거 아니야, 그지? 그러니까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제가 방금 본 내용도 그런 거예요. 애인에 대한 연봉 고민이고, 자기는 24살에 연봉이 6,300이래. 그리고 남자는 8살 연상인데 월 250을 받는데, 사실 32살이 250 받는 게 이해는 잘 안 가요라는데, 야 받을 수도 있지 씨. 제 연봉을 남자친구는 알고 있는 상태라서 뭔가 데이트 비용도 반반 아니면 제가 더 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친구들은 대체 왜 만나냐고 하네요. 데이트 비용 문제는 여자도 받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8살 어린애라고 대입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보기엔 쇼부가 이미 끝난 거거든. 이미 끝난 건데 여기에 대한 일단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거야.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민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렇지,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저거지. 그리고 그게 신경 쓰이는 순간부터 식은 걸 수도 있어요. 파이팅. 그리고 헤어지셈. 굳이 뭐하러 8살 연상을. 크크크크. 남자친구 직업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면 상관없지 않냐. 안정적인 직업을 채거나 나도 이것도 동감이야. 그러니까 뭐 똑같이 32살이지만 그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이라든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직종이면 뭐 난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, 그리고 여자가 능력이 좋으시네요. 자신이 70% 이상 희생해도 괜찮을 때 진짜 사랑인 것 같다. 이미 사랑이 아닌 듯하다. 헤어지세요!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. 그리고 뭐 살다 보니 돈보다 성실하고 착하고 인성 좋은 사람이 최고다. 지금은 월급이 적어도 앞날은 모르는 일이다. 돈으로 판단하는 사랑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 그냥 헤어져라.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은 나중에 꼭 성공합니다. 뭐 어느 정도 다 동감한 거 있어.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도 사실이고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은 분명히 똑상한 것도 사실이거든.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엔 문제는 이 여자가 24살에 연봉이 저 정도가 되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32살이 250은 너무 심한 것 같다. 나이도 8살이면 내 딸이라면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. 연상의 매력은 경제력과 어른스러움인데 이건 뭐 비용도 반반 경제력도 반반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댓글이 좀 이렇게 잘 적혀 있는 거야. 좀 조곤조곤하게 좀 이 정도 이쁘게 잘 적어주잖아. 여초라던가 DC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적혀 있길래 여기 어딘가 하니까 당근마켓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근에서 이런 걸 적어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동네가 나와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좋게 적어주고, 그 와중에 여기서 현실적인 조언 안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 안 되거나 250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남자가 존잘이거나 피지컬이 좋아서 심적 만족이 좋으면 일단 돈 많이 쓰지 말고 연애만 해봐라,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,
뭐 결론적으로 다 그런 내용들이 주류였습니다. 네가 지금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나중을 생각해라.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내 동생이면 진지하게 관계를 정리해라. 뭐 요런 식으로. 한편으로는 남자한테 뭐 이게 좀 이게 사랑에 대한 가치를 설파하는 어떤 남자. 그러니까 지나가다 50다 제가 뭐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200만 원대 월급 50대 못 쏠 아저씨 막 이러면서 비아냥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DC로 왔을 때도 DC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. DC도 야 근데 평소에는 저게 남녀 바뀐 게 사실 아니냐. 뭐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당근은 물건거리만 하는 앱 아니었냐라니까 동네 생활 커뮤니티도 있는데 신천지 더하기 늙은이들 더하기 주세숙주 이 세계가 주축이다. 그리고 내가 32살인데 250이다. 좋으면 만나는 거고 싫으면 안 만나는 거지. 왜 맨날 남에서 왜 저렇게 인정을 받냐라는 얘기부터 오늘은 어떤 행녀가 어떤 발신인지 볼까? 돈? 에이씨 한녀가 3배는 버네. 나이? 에이 한녀 20대 초중반에 8살 연하. 아 짜치네. 사랑? 그래 이거 나팔씨. 아주 그냥 물질주의에 찌든 한녀들이 인터넷에서 남친 얘기나 하고 자존감도 없는 년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었는데 뭐 그 와중에 뭐 여자가 연봉이 어떻게 24세 그렇게 될 수도 있냐라고 하니까 그 대기업에 막 졸업하고 들어가면 6천 가능하지 않냐. 아니면 뭐 대기업 상단지 같은 데 들어가갖고 고졸 졸업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저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사실 그래요. 나도 요걸 보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상황이 34세 똑같은 상황이면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34살에 연봉이 6천이고 남자가 만인데 돈을 좀 못 벌어.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. 그래도 자산이 어느 정도 조금 쌓여 있고. 근데 둘이 어느 정도 연애를 좀 했으면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좀 많이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래도 이 남자랑 만났는데 좀 오래 만났고 같이 있을 때 좀 재밌고 감정도 좀 충만하고 뭐 나쁘지 않다. 돈만 조금 못 번다. 그러면 나는 고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. 여자 나이가 34세 나이가 좀 남자가 똑같이 늙어도 42이라도 돈을 조금 못 벌어도 뭐 코인으로 날려먹어서 물폰 아니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잘 맞고 그러면 뭐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자가 24시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잖아. 너무 많아. 여자가 24시면 그리고 24세 대기업 여자잖아. 야, 저 때는 소개팅 받으려고 하면 무한 축구형입니다. 진짜 무한대로 들어온 게 가능하거든. 거의 무한대로 가능하니까 저런 상황이면 뭐 헤어지세요. 그게 맞지 않나. 그래서 뭐 서로한테 난 그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제 저런 거 보게 되면 저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방금 전 맨 처음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고민하는 폭이 굉장히 다르거든. 남자는 뭐 이 정도면 고해도 될까요? 라는 느낌에 가깝다면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건 중에도 최고의 남자를 원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DNA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본능이거든.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여자들은 또 이게 주변의 말에 좀 많이 좌우 휩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. 그게 주변의 평판에 의해 가지고. 근데 이미 여자 주변에서 야 그런 남자 왜 만나?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본가?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야. 어차피 깨지게 돼 있어. 그럼 저건 어차피 깨지게 돼 있거든. 어차피 깨지게 돼 있지만 근데 저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그런 게 필요해. 이 남자가 최고다라는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존경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고 이게 약간 삐끗한 상태에서도 관계가 진행이 되잖아. 그럼 남자 죽어라 갈굽니다. 그게.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그냥 끝내는 게 맞지 않나? 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게 좀 약간 반대로 된 커플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저 같은 저 경우는 여자가 너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나이가 저게 차서도 저걸 따지기 시작하잖아. 그러면 그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나이가 좀 쳤는데 주변 남자랑 좀 잘 맞고 좀 오래 만났잖아. 그리고 딱히 큰 트러블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돈을 조금 떠나가지고 내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
근데 내가 아까 항상 말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안 하면 나이가 들면 그때도 문제가 되는 건데, 근데 저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나. 별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저게 맞는 게 아닌가.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튼 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!